새벽 5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시어머니 박정숙은 그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에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정숙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약 감정서, 그리고 가짜 유언장. 내가 먼저 한 숟가락 떠봐라. 생일상 앞에서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냐? 재산이 제 미래였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하얀 가루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냄새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12층 베란다 너머로 겨울 안개가 천천히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68세, 아직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도 단정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였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어제 택배로 도착한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태윤이가 베트남 출장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일상도 혼자 받는 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 리화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국물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평소 리화가 끓이는 미역국보다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마치 약재를 넣은 것처럼 텁텁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틈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화는 30세, 중국 하얼빈 출신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고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라며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태윤이가 베트남 프로젝트로 장기 출장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리화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식사 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이 뭘 그리 보느냐고 묻자 리화는 화면을 숨기며 중국 친구들이에요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숙의 당뇨약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약통은 그대로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알약이 절반 이상 없어졌습니다. 식탁 밑을 닦다가 하얀 가루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작은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조미료 통 사이에 숨겨놓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벽 부엌에서 리화는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리화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숟가락 끝으로 그 가루를 조금씩 미역국 위에 뿌렸습니다. 1번, 2번. 국물 표면에 하얀 가루가 녹아들었습니다. 리화는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숙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화는 여전히 국자를 저으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정숙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억양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유리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들고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리화가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미역국 끓였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국그릇을 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 그 속에 무엇이 녹아 있는지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국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찍힌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유리병을 열고 가루를 뿌리고 국자로 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생일 케이크 상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아침 미역국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리화가 물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손가락 끝이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속이 좀 안 좋아서.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리화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부엌 쪽으로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새벽 5시 12분 리화가 유리병을 꺼내는 장면. 5시 14분 가루를 뿌리는 장면. 5시 16분 국자로 저으며 중국어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장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알리자니 베트남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태윤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루가 정말 해로운 것인지. 정숙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네 약국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약사 앞에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새벽에 식탁 밑에서 주운 하얀 가루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봐주시겠어요? 약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가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혈당 강화제 같은데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약사는 정숙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당뇨약 드시죠? 네, 매일 아침 한 알씩이요. 그럼 큰일 날 뻔했네요. 당뇨약이랑 이걸 같이 먹으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어요.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사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음식에 넣었다면 그건 고의예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약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보세요. 감정 의뢰하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정숙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경찰서가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리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자 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리화는 다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검색하는 중이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리화야. 네, 어머님. 너 요즘 무슨 걱정 있니? 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그냥 남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리화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태윤이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칠 전 저장해둔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 전 영상이었습니다. 리화가 거실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리화는 통장을 꺼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정숙은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며느리를 믿고 싶어서 못 본 척했습니다. 왜 통장을 찍었을까?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리화가 식사 중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중국에서는 부모님 재산은 자식 몫이에요. 한국도 그렇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리화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구나. 리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화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정숙은 남편 유골함이 놓인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켜고 냉장고 위에 놓인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봐야겠어.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꺼졌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방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핸드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리화가 준비한 식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리화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음식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국은 변기에,
반찬은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드시네요. 기분 좋으세요? 리화가 빈 그릇을 치우며 웃었습니다. 응, 내가 잘 만들어서 그런가 봐.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리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숙은 또다시 약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약사가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어떻게 되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거 어디서 감정받을 수 있나요? 정숙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약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가시면 식약처 인증받은 감정소가 있어요. 정확한 성분 분석해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감정소로 향했습니다. 감정소는 병원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얀 가루가 든 봉지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급하신가요? 네, 좀 급합니다. 그러면 3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추가 비용이 조금 들지만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화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중국 음식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식탁 위에는 마파두부, 탕수육, 볶음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리화를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중국에서 어머님 생각하면서 자주 해드렸던 음식이에요. 리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마파두부를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뒷맛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화장실에 가서 음식을 뱉어냈습니다. 3일 후 감정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정숙은 서둘러 감정소로 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아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성분 글리벤클라마이드 GLIBENCLAMID 마이너스 혈당 강화제. 주의사항 당뇨 치료제와 병용 시 저혈당 위험 증가. 과량 섭취 시 의식 저하, 혼수 가능.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숙은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 천천히 조금씩 매일 독을 먹이려 했다는 것.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리화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음식에 가루를 넣었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볶음밥, 심지어 과일 주스에도. 왜 이렇게까지?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위에 놓인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야겠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본인 박정숙은 전 재산을 며느리 리화에게 상속함을 유언합니다. 정숙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냉장고 위에 눈에 띄게 올려놓았습니다. 통장 사본과 보험증서 옆에.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겠지.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끝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내일 아침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리화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리화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응.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으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7분. 리화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기쁨. 리화는 핸드폰으로 유언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그리고 중국어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시 52분. 리화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가루를 넣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끄고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특별히 정성껏 미역국 끓였어요. 리화가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고맙구나.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제가 정말 정성껏 끓였어요. 리화가 국그릇을 정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숙은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리화야. 네, 어머님. 내가 먼저 한 숟가락 떠봐라. 리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요? 응. 내가 끓였으니까 맛 좀 봐야지. 리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 중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여긴 대한민국이야. 며느리가 먼저 맛보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게 예의지.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리화는 국자로 국을 떠서 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왜 안 먹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 배가 안 고파서요. 아침인데? 어제 저녁도 거의 안 먹었잖아. 그냥 입맛이 없어요. 리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TV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리화야, 이리 와봐라. 왜요? 보여줄 게 있어. 정숙은 USB를 TV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일주일 전. 새벽 부엌. 리화가 유리병을 꺼내 미역국에 가루를 뿌립니다. 두 번째 영상. 5일 전. 저녁 부엌. 리화가 된장찌개에 가루를 넣습니다. 세 번째 영상. 3일 전. 아침 부엌. 리화가 과일 주스에 가루를 섞습니다. 네 번째 영상. 오늘 새벽. 리화가 냉장고 위 유언장을 읽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평소보다 많은 가루를 미역국에 넣습니다. 영상은 멈췄습니다. 리화는 식탁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리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 결과지였습니다. 약 감정 받았다. 혈당 강화제라고 하더구나. 내가 당뇨약 먹는 거 알잖니. 이걸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잖니.
정숙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 리화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이냐? 정숙이 물었습니다. 리화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중국집에 빚이 있어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매달 돈을 보내야 하는데 태윤 오빠가 주는 돈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게 만들려고. 아프게 만들어서 뭐하게? 리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냉장고 위로 가서 가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봤지?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건 알고 있냐? 리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부러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야. 내가 뭘 노리는지 확인하려고. 정숙은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 정말 내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리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경찰서 갈 거다. 이 영상이랑 감정서 다 가지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리화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USB, 약 감정서, CCTV 설치 기록.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리화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숙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은 자리를 떠났고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형사 김동철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당뇨약, CCTV 영상, 약국 방문, 감정 결과,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리화는 유리병을 열고 가루를 뿌리고 국자로 저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여러 날짜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을 긴급 체포해야겠습니다. 지금 집에 계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을 겁니다. 그럼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은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리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이 그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리화 씨, 저희는 경찰입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리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리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리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관이 리화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리화는 가방도 들지 못한 채 경찰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리화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하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아들 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은 베트남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다 증거가 있어. 정숙은 태윤에게 CCTV 영상과 감정서를 보여줬습니다. 태윤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 받을 거야. 변호사 선임했대.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정숙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리화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는 입지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시어머니의 음식에 혈당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투입했습니까? 리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입니까? 아니요,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서 유언장을 쓰게 하려고. 하지만 피해자는 당뇨 환자입니다. 혈당 강화제를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리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리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리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미쳤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부모님 병원비, 빚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리화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 리화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리화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리화의 물건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태윤이가 정리했습니다. 태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네. 엄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니야. 넌 내일 해. 나는 괜찮아. 정숙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도 불쌍하긴 해. 빚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남편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정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미역국 이제 안 끓여도 돼요.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시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담갔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미역국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국자로 천천히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국을 한 그릇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국물은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국을 마셨습니다. 하얀 가루는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냄새도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